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국개몽 운동이란 시기적으로 보면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 1904년 5년 이후부터 이른바 사회진화론이라는 걸 받아들인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뭐냐? 실력은 상공업, 말하자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경제와 학문이 발전하는 걸 실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학교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잡지도 발간하고 학회도 만들고 산업진흥 활동도 전개하는 거지. 왜? 경제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진화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회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더욱 체계화된 사회 이론이에요. 다윈이 무슨 얘기를 했지?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고 얘기하지. 적자생존의 법칙을 얘기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적자생존이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진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였다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도 환경에 맞춰서 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회학자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여.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생존은 적절한 사람인데 그 적절한 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때 써먹는다는 거야. 말하자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하면 자기네들이 힘이 세니까 약한 자 잡아먹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 잡아먹어서 생존했으니까 우리야말로 진화된 적합한 국가다 혹은 사회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지. 말하자면 약자가 당하는 건 당연하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잡아먹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지.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다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걸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받아들인 거지. 왜?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가 진짜 그러했거든. 강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약한 나라는 다른 강한 나라한테 잡아먹히고,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옛날엔 더 노골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해. 자기네들이 엄청 잘났기 때문에 이 못난 놈들을 업어 키운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만 갈 수도 있는데 우린 잘났으니까 요 못난 놈들 바구니에 넣어서, 이게 제국이 있지, 자기네들이 만든 이 제국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간다. 우리가 니네를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 탄 사람들은 당연히 이 그림에서야 행복하게 웃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백인의 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유럽 국가들이 무능한 황인종이나 흑인종 국가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지. 왜? 자기네들이 훨씬 진화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빨리 발전해서 영국이나 미국 같이 진화된 나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야. 이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도 영국, 프랑스, 일본처럼 발전된 국가가 되자. 그래야 우리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사회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란 잡아먹힐 거야. 그래서 실력을 양성해야 돼. 그 실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듯 학문과 경제라는 거지.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 단체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애국개몽 운동 단체를 이야기하자면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보안회는 당시 일제가 1904년에 대한제국의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어.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중이었어. 일제는 황무지 개강권을 핑계로 우리나라 황무지를 자기네들이 개간해주는 핑계로 황무지를 다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땅에 뭐 거의 30% 이런 막대한 땅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막대한 땅을 차지할 계획을 세웠어. 이걸 넘겨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료와 유생이 중심이 돼서 보안회를 조직하고 반대운동을 벌여서 일본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물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보안회는 해체됐겠지. 그래서 보안회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한 단체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 1905년에 만들어지는데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서재필은 빠졌지만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만들게 됐거든. 그래서 이들은 독립협회가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입헌 정체 수립을 추구했는데 이게 독립협회도 이 목표를 아래에서 움직였었잖아. 헌정연구회도 그걸 계승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일진회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야. 을사조약 찬성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지. 그럼 일본은 이 헌정연구회를 그냥 냅뒀을까? 당연히 가만 안 놔뒀겠지. 일제의 탄압으로 또 해체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 단체가 바로 대한자강회야. 일산흑역 이후에 일본의 탄압으로 헌정연구회가 해체되니까 그 회원들이 다시 결성하게 돼. 그럼 비슷한 활동을 했겠지. 근데 대한자강회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국에 지회를 두고, 지회라는 건 치킨집을 생각하면 돼. 치킨집이 전국에 하나만 있지는 않잖아. 내내 치킨이 하나만 있나요? BHC가 하나만 있나요? 전국에 체인점이 있지. 그것처럼 대한자강회도 전국에 체인점을 만든 거야. 그리고 월보라는 걸 가능한데, 월보는 옆에 사진이 나와 있지. 대한자강회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월마다 나오는 월간지를 가능한 거지. 거기에 당연히 대한자강회의 주장을 넣었겠지. 그럼 무슨 주장했느냐? 이런 주장한단 말이야. 교육진흥, 산업 육성을 통한 국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근데 1907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지.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 탄압으로 해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단체가 나오는데 단체 여러 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 자꾸 해체시켜서 그래. 보안회도 일제가 해체시키고 헌정연구회도 그렇고 대한자강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러한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왜?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애국개몽운동가들이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의 우리나라 지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방해하지 못했겠지. 우리나라 국권을 지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일부에 한해서. 그리고 의병투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야. 119페이지 사료를 보는 역사를 보면 거기에 뭐 의병제군들은 함부로 활동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도 나온단 말이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력이 안 갖춰져 있는데 무력으로 투쟁해봤자 소용없다는 게 애국개몽 운동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경제와 산업과 학문이 발전해야 이게 1순위야. 그래야 일제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사회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국개몽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야. 왜냐면 싸울 만한 힘을 가져야 싸운다? 그거 언제 싸워? 애초에 그 정도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었으면 일본 우리나라 안 잡아먹었겠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나라 먹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먹히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나? 일본이 그렇게 냅둘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는 곧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한계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병합하고 통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어. 강한 자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당시 상황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막강했기 때문에 막강한 일본이 약한 조선을 잡아먹겠다는 거에 대해서, 약한 대한제국을 잡아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인 순간 거기에 저항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생긴단 말이야. 일제가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근거로 한국 지배를 정당화할 때 일본이 더 잘났으니까 우리가 니네 다스려줄게. 마치 아까 봤던 서양 세력이 유색인종을 업고 가는 그 그림처럼 우리 일본이 너희 못난 조선을 이끌어주겠다. 여기에 저항을 잘 못한단 말이지. 동조하는 경우까지 생긴단 말이야. 이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편 교육과 언론 활동을 이 애국개몽운동의 일부인데 여기도 잠깐 보자면, 자, 학회를 여러 개 만들어. 학문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서북학회, 기호, 흥학회 뭐 이런 학회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학회들은 아까 대한자강회 같이 월보를 간행해서 강연회를 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중을 계몽시키려고 한 거지. 학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학문이 발전돼야 국가가 실력이 늘어나니까 이런 걸 했던 거지. 자, 언론 활동은 대표적인 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있어. 황성신문은 시리아 방성대국으로 을사늑약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고 을사늑약을 비판했단 말이야. 1905년에.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반일적인 활동을, 일본에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했던 신문인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의병 활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한 게 대한매일신보란 말이지. 그 외에도 뭐 제국신문 이런 신문도 있어. 제국신문은 순환글 신문이고 부녀자들이 많이 구독했다고 해요. 근데 이 신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구분을 해놓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일제는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어쨌든 눈에 가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도 만들고 학회령도 만들고 출판법도 만들고 보안법 등을 제정해서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활동하기 어렵도록 탄압했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학교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사립학교령 만들어서 일본이 함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를 못 만들게 하고, 학회도 뭐 맘대로 못 만들게 하고, 책도 맘대로 못 쓰게 하고, 뭐 그랬었단 말이야. 그리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신문지법이라는 것도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민회가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 따로 떼놓은 이유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지. 이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동희 같은 사람들이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해서. 왜 비밀 결사일까? 비밀 결사가 비밀 조직이잖아.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그 전에 보안의 헌정연구의 대한자강회를 보면 만들면 일본이 탄압해서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비밀 단체로 만들었어. 그리고 신민회의 중요한 점은 국권 회복이 목표인 건 평범한데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화정이 뭐야? 왕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 활동도 왕이 없는 걸 추구하진 않았단 말이야. 독립협회도 입헌정치 추진했지만 입헌군주제란 말이야. 독립협회는 추진하지도 않았던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탄압을 당했잖아. 근데 신민회는 진짜로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신민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야. 비밀결사이고 공화정 수립이 목표였다. 독립, 국권 회복하면 어떤 나라 만들 거야? 왕이 없는 공화정으로 가겠다. 이게 신민회의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신민회의 활동을 보면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 당연히 교육과 산업 활동을 하겠지.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런 학교 만들고 자기 회사 태극서강 같은 회사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시민회 활동 중에 특이한 것은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원래 의병 활동에 비판적인데 이 신민회는 무력 투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배웠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신민회의
결정적인 차이야. 아예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단 말이야. 그리고 무관학교를 만들었다는 게 군사 양성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기존의 애국개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했다. 무장투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애국개몽운동 무장투쟁을 비판했는데, 그래서 의병활동을 비판을 했는데 신민회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회영 선생 같은 사람이 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지. 이회영 선생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뭐 몇천억대 부자였는데 이 육형제가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빈털터리로 된 다음에 그 돈을 가문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굶어 죽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던 집안이 그렇게 됐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신민회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되는데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제가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총독이었던 11년이면 일제시대 시작됐지. 총독 암살 모의 협의를 조작해서 잡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비밀 결사였던 신민회의 조직이 드러나서 와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돼서 해산되게 됩니다. 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1과 2가 있는데 이게 애국개몽운동의 한계야. 왜? 의병을 비판하잖아. 근데 신민회는 여기 보면 독립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신민회는 극복이라는 거지. 그치? 의병에 대해서 비판해. 야, 의병 해봤자 소용없어. 니넨 질 거야.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 애국개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만 신민회는 그걸 극복하고 실제로 무력 투쟁을 준비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